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몇 달 전 부모님께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러자 시모가 돈에 눈이 뒤집혀서 아들 몫으로 신혼집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남편과 시댁을 버렸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돈 때문에 시댁 버린 여자로 생각하시겠죠? 아닙니다. 저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선택했어요.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기 전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딴 인간이 뭐 이쁘다고 신혼집을 마련해 주나요? 이미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와중에 재산을 물려받았고 남편과의 이혼 사실을 몰랐던 시모가 신혼집을 사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시모한테 이혼 사실과 더불어 남편의 외도 사실을 다 까발리고 시원하게 손절했어요. 당당하게 남편 몫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던 시모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었네요. 그럼 이혼한 전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을 통해 만났고 자상한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교제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저란 사람에게 늘 쩔쩔매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때 어찌나 공주 대접을 해주던지 저는 결혼해서도 이 사람의 마음이 변치 않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대단한 열정을 보여줬거든요. 뭐 대단한 직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밥벌이 할 수 있고 저를 많이 사랑해줘서 남편감으로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이 남자랑 결혼하면 평생 사랑받으며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뒷받침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고 깨가 쏟아지는 신혼이 무엇인지 제대로 만끽하며 살았어요. 주변에서 우리 부부를 보고 참 보기 좋다는 소리를 많이 하곤 했어요. 보기만 해도 제가 남편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사는지 보인다고 할 정도였죠. 오죽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시집 잘 갔다며 부러워했겠어요. 친구 역시 그런 저를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못 보던 목걸이네? 예쁘다. 아, 이거 남편이 사줬어. 출장 갔다가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사왔다네? 그래? 잘 어울리는 거로 사왔네. 이런 거 볼 때마다 결혼 한번 정말 잘했구나 싶어.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 성현 씨 완전 너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자는 사랑받고 사는 게 최고라니까? 맞아. 그게 최고지. 정말 부럽다. 나도 그런 남자 만나서 얼른 결혼하고 싶네. 제게는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랑 초중고 동창이고 단짝처럼 늘 붙어 다녔어요. 이 친구 말고 다른 친구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많은 시간을 함께해서 그런지 이 친구가 제일 편하고 좋았습니다. 거의 우리 둘이 친자매나 다름없었어요. 서로의 집도 자주 오갈 정도로요. 그 친구의 이름은 미나였습니다. 옛날에는 저보다 미나가 먼저 결혼할 거로 생각했는데 미나는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했는지 결혼까지 이어지지 못했어요. 미나가 워낙 예민한 성격이기도 하고 보는 눈이 까다로워서 마음에 차는 남자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게 보는 눈을 좀 낮추라니까. 인물 좋아서 어디 갔을래? 평생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잖아. 나 봐. 인물이고 뭐고 그런 거 중요하게 안 보고 마음 하나만 보고 결혼했잖아. 물론 그렇다고 우리 남편 얼굴이 못 봐줄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기준을 조금 낮춰봐. 요즘 보니까 많이 외로워하는 것 같던데. 그래 맞아. 요즘 외로워 죽겠어. 주위에서 다들 결혼한다고 청첩장 돌린다? 나만 빼고 모두 봄이야? 네 말대로 보는 눈을 낮춰야 할 것 같아. 그럼 내가 주변에 소개해줄 사람 있는지 좀 찾아볼까? 남편 친구 중에 결혼 안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볼게.
기준 확실히 낮춰서 보는 거다? 알겠어. 네 주위에 성현 씨 같은 사람 없니? 나도 너처럼 사랑받고 살고 싶어. 성현 씨 자상하고 가정적인 게 참 보기 좋더라고. 글쎄,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또 있으려나? 워낙 로또 같은 사람이라. 친구가 결혼한 저를 많이 부러워하며 없던 결혼 생각을 다 갖게 되었습니다. 괜찮은 남자가 없다면서 그냥 결혼 안 하고 평생 혼자 살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부로 인해 생각을 고쳐먹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늘 친구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주변에 괜찮은 사람을 찾아서 열심히 소개해줬습니다. 남자친구 중에도 괜찮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밀어줬죠. 그러나 좀처럼 연인 사이로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냐고 물었더니 우리 남편처럼 자상한 사람이 없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니, 고작 한두 번 만나보고 사람을 어떻게 다 아나요?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조금 더 만나보면서 차근차근 알아가다 보면 우리 남편처럼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친구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게 별로다. 싫은 이유만 찾기 바빴습니다. 이쯤 되니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까다롭게 굴면 절대 결혼 못한다고 한마디 하고 더 이상 소개해주지 않았습니다. 소개해줘봤자 여러 핑계만 늘어놓았으니까요. 그러면서 늘 마지막 말에는 네 남편처럼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제 친구는 정말 제 남편과 똑 닮은 사람을 원했나 봐요. 남편처럼 자상하고 가정적인 사람들로 소개해줬는데 친구가 싫다고 하니 아직 배가 덜 불렀다고 판단하고 알아서 하게 뒀어요. 그러면서 친구는 주변 사람들 다 결혼해서 놀 친구가 없다며 심심하다고 우리 집에 자주 찾아오곤 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왕래가 잦았으니 그러려니 했는데 하루는 엄마가 이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친구 자주 들이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김서방도 있는데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니? 김서방 불편하겠어. 아니야. 남편이랑 미나 친해. 같이 술도 한잔하고 그러는데 뭐. 아무리 네 친구라고 해도 여자는 여자야. 결혼하기 전에는 자매처럼 어울려 다녀도 상관없지만 결혼 후에는 조심해야지. 자주 보면 정든다고 괜히 정분 나서 바람 피우는 줄 아니? 엄마는 내 친구랑 남편을 물어보고 그런 소리를 해? 사람 일 모르는 거다. 엄마 아는 사람도 남편이랑 친구가 바람나서 이혼했다더라. 친구랑 남편이 그런 사이라는 거 알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너도 괜한 건덕지 만들지 말고 관리를 잘하란 말이야. 미나 요즘 김서방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고 노래 부른다면서. 김서방이 어디 미나 스타일이었니? 정반대를 좋아하던 애가 갑자기 그렇게 말하는 게 영 의심스러워. 별걸 다 의심하네. 그런 거 아니야. 미나랑 어떤 친구인데 설마 이상한 마음 품겠어? 엄마도 미나 딸처럼 생각하고 예뻐하잖아. 그래도 친딸만 하겠니? 아무튼 엄마는 조심해서 나쁜 거 없다고 생각해. 미나랑 만날 일 있으면 집으로 들이지 말고 너랑 둘이서 따로 만나. 김서방이랑 자주 만나게 하지 말고.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오버하는 거라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우리가 어떤 친구인데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태껏 서로의 남자를 탐해 본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평소와 다름없이 친구와 집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물론 남편도 함께요. 그러다 며칠이 지나서야 엄마의 말씀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촉이 딱 발동했거든요. 여자의 촉은 무시 못한다고 하잖아요. 전에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의 행동이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은근슬쩍 남편을 의식하는 것 같고 남편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질투나기 시작했어요. 친구한테 이런 감정 느끼는 게 기분 나쁘기도 하고
제가 쪼잔한 사람인 것 같아서 인정하기 싫었지만 엄마 말처럼 조심해서 나쁠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이후 되도록 친구를 집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만남도 피하게 했고요. 그랬더니 한 번은 요즘 왜 집에 못 오게 하냐면서 물어보길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넘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문제로 친구와 말다툼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모처럼 주말에 남편이랑 단둘이 밀린 집안일도 할 겸 집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청소 후에 맛있는 걸 만들어 먹을 계획이었는데 느닷없이 친구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짠! 나왔어. 뭐야? 연락도 없이? 연락은 무슨.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 집에 있는데 너무 심심해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놀려고 왔지? 너 좋아하는 빵 사왔어. 성현 씨, 저 왔어요. 뭐야, 둘이 청소하고 있었구나? 그럼 진작 나 부르지 그랬어. 둘이 하는 것보다 셋이 하는 게 더 빨리 끝날 텐데. 내가 같이 도와줄게. 갑작스런 친구의 방문에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 전에는 연락도 없이 서로의 자취방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결혼 후에는 안 그랬거든요. 집에 올 일 있으면 저랑 같이 오거나 미리 연락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니까 뭐지 싶었습니다. 되도록 남편이랑 마주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뜻하지 않게 같이 있게 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돌려서 잘 말하려고 하는데 친구 손에 들른 남편 속옷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남편 옆에 앉아서 같이 세탁한 옷을 같이 개고 있었어요. 저는 친구 손에 들린 남편의 속옷을 냉큼 가로채며 말했습니다. 네가 이걸 왜 개? 왜? 뭐 어때서?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 남편 속옷인데 좀 그렇잖아. 그게 뭐 어떻다고. 그냥 속옷일 뿐이잖아. 그리고 너보다 내가 더 잘해. 성현 씨 봐요. 저 옷 잘겠죠? 친구는 제가 갠 옷을 한쪽으로 치우고 본인이 갠 옷을 남편한테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빴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친구 남편의 속옷까지 접어주는 건 선 넘은 행동 아닌가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껏 기분이 상했고 이건 분명히 해야 나중에 뒤탈없겠다 싶어서 친구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연락 없이 찾아오면 안 된다는 것과 친구 남편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만지면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했어요.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친구가 서운해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야, 너 화났어? 갑자기 왜 그래? 우리가 이 정도도 못할 사이인가? 결혼 전에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난 결혼했고 남편이랑 같이 살잖아. 세상 어느 남자가 일주일에 3-4번씩 놀러오는 아내 친구를 반기겠어? 불편해할 거라는 생각 안 해봤니? 그래서 그랬구나. 요즘 집에 못 오게 하더니 밖에서 만나자고 한 이유가 이거야? 왜? 성현 씨가 나 집에 오는 거 불편하대?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꼭 말해야 알아? 척하면 척이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찾아오는 거 자제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까 남편 속옷 개는 것도 선 넘는 거야. 네가 우리 남편 속옷을 왜 만지니? 뭐야, 너 정말 왜 이리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 설마 질투하니? 나랑 성현 씨 사이에 이상한 감정이라도 생길까 봐 걱정하는 거야? 뭐? 아니 맞잖아. 딱 보니까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와, 진짜 너한테 서운해지려고 그런다. 넌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어떤 친구인데 설마 네 남편한테 딴 마음 가지겠어? 너 아니면 만날 사람 없고 정말 외로우니까 찾아온 건데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니 서운하다. 네 남편처럼 자상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성현 씨를 남자로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나한테 성현 씨는 그저 친한 친구의 남편일 뿐이야.
어떻게 성현 씨랑 나를 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기분 나쁜 건 네가 아니라 나야. 네가 날 이렇게나 못 믿을 줄 몰랐어. 우린 특별한 친구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실망이야. 친구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할 수 있냐며 펄쩍 뛰었습니다. 그리고는 단단히 화가 난 채로 집을 나갔어요. 친구가 이렇게까지 억울해하며 화를 내니까 내가 괜한 오해를 한 걸까 싶고 미안해지더라고요. 남편도 무슨 일이냐며 둘이 싸웠냐고 묻길래 사실은 그동안 친구가 신경 쓰여서 오해하고 있었다니까 친구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나 씨가 화낼만 했네. 자기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 있어. 미나 씨가 나한테 딴 마음 가질 이유도 없지만 설사 가진다고 해도 내가 넘어갈 사람이야? 나한테는 자기밖에 없는데. 그건 그렇지만 미나 행동이 영 거슬려서 어이없는 오해이기는 한데 그래도 기분이 영 나쁘지는 않네. 자기 날 두고 질투한 거잖아. 그렇게나 내가 좋아? 뭐? 장난이야. 아무튼 자기가 오해한 거야. 미나 씨가 뭐하러 유부남이 나를 좋아하겠어. 더군다나 자기한테 어떤 친구인데. 한 동네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잖아. 자매처럼 붙어 다녔고 그런 친구가 설마 흑심을 품었겠어? 물론 자기가 날 너무 사랑해서 오해할 수는 있지만 미나 씨는 많이 서운할 거야. 오래 알고 지낸 만큼 의지하고 서로를 믿잖아.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제가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의심할 걸 해야지. 내가 미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걸까? 너무 후회되고 미안한 마음만 들었어요. 남편 말처럼 제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로 질투하고 의심했다는 생각에 친구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어떻게 사과를 전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용기 내 집에 찾아갔고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사과를 전했습니다. 어떻게 오해가 시작됐는지 다 말해줬어요. 그러자 친구는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듣다가 알겠다며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본인도 그간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제 말처럼 결혼한 친구인데 생각 없이 행동한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본인이 똑바로 행동했으면 괜한 오해 살 일도 없었을 거라면서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전하기까지 했죠. 만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만났는데? 아는 사람 소개로 만났어. 얼마 전부터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 정말? 잘 됐다. 난 그것도 모르고 괜한 오해나 했네. 하긴 네가 유부남을 좋아할 애는 아니지. 뭐가 아쉬워서.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괜한 오해하지 마. 나 정말 서운했어. 물론 나도 오해 사지 않게 처신 잘할게. 친구는 어떤 사람과 교제를 시작했다고 했고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옆에서 지켜보니 많이 좋아하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남자를 만났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결혼까지 가겠구나 싶었죠. 친구도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친구의 마음을 빼앗은 건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조심스럽다고 나중에 소개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그동안 친구는 데이트 사진을 본인 SNS에 올리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어요. 그런데 사진을 볼 때마다 친구의 모습만 있을 뿐 남자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이나 뒷모습이 살짝 나오는 정도였어요. 한 번은 왜 같이 찍은 사진이 없냐고 궁금하다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사진 찍는 걸 병적으로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사진 찍는 것보다 찍어주는 걸 더 좋아해서 같이 찍은 사진이 아직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제 주변에도 사진 찍는 걸 병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또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고
남편은 주말 동안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일요일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피곤한 듯 바로 잠들었고 다음날 월요일 아침 출근하겠다며 나가는데 남편 손에 결혼 반지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반지 왜 안 꼈냐고 물었더니 차에 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손에 뭐가 묻어서 잠깐 빼놨는데 끼는 걸 깜빡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남편은 손에 반지 끼는 게 답답해서 종종 빼놓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았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친구 집에서 충격적인 걸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남편의 반지를 발견했어요. 잠깐만, 이게 뭐야? 뭔가 반짝거리는데 반지? 반지가 왜 여기 있지? 가만히 있어봐. 이거 우리 결혼 반지랑 똑같이 생겼는데? 친구 부탁으로 친구가 혼자 사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려는데 친구한테 연락이 한 통 왔어요. 본인이 오늘 야근할 것 같은데 다음날 친구 어머님이 오시기로 했대요. 집을 못 치우고 나와서 대충 정리만 좀 해줄 수 있냐고 하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치우고 정리하는데 침대와 테이블 사이에 뭔가 반짝거리는 게 보였어요. 뭐가 떨어졌나 싶어서 엎드린 채 손을 뻗어 주었는데 반지였습니다. 그것도 우리 부부 결혼 반지와 똑같이 생긴 반지였죠. 이런 게 왜 여기 있지? 하필 우리 결혼 반지랑 똑같이 생긴 게 왜 있는 거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게 뭔가 싶어 반지를 막 살펴보는데 순간 반지 안쪽에 새겨진 글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건 우리 부부의 이니셜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정신이 혼미해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생각만 했습니다. 남편 반지가 왜 친구 집에 있는 건지, 대체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답답하고 괴로웠어요. 그리고 얼마 후 퇴근한 남편이 집에 돌아왔고 남편의 빈 손가락을 쳐다봤습니다. 반지 또 안 꼈네? 그때 차에서 빼놨더니 계속 두고 다니는 거야? 아, 맞다, 반지. 또 깜빡했네. 요즘 정신이 없어서 자꾸 덜렁거린다. 정말 차에 있는 거 맞지? 혹시 모르니까 가서 찾아봐. 잃어버린 걸 수도 있잖아. 잃어버리기는 아무리 정신없어도 결혼 반지 잃어버릴 정도는 아니야. 차에 있어. 내일 출근한 때 낄게. 그래? 알겠어. 은근슬쩍 반지에 대해서 떠봤는데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차에 있다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곤히 잠든 남편 몰래 차키를 챙겨서 차로 향했고 이곳저곳 뒤져보며 반지를 찾았어요. 그러나 그 어디에도 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찾는 내내 제발 나타나기를 바랬는데 역시나 반지는 없었어요. 이로써 남편이 제게 거짓말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순간 제 눈에는 블랙박스가 들어왔고 저는 메모리 카드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남편과 친구의 불륜 증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잠든 남편 몰래 핸드폰도 살펴봤어요. 역시나 친구랑 부적절한 사이더라고요. 배신감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컸고 큰 충격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내 오래된 친구와 남편이 불륜이라니. 그제야 그동안의 일이 이해됐어요. 친구가 올린 사진에 남자친구 얼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것과 친구가 남자는 만나고 있다고 말한 후 남편의 출장이 잦아졌던 게 말입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친한 친구와 남편을 잃었습니다. 둘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터라 배신감은 배가 되어 돌아왔어요.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날이 밝자 남편은 출근 준비한다며 일어났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반지에 대해 말했어요. 당신 잘 때 차에 갔었어, 반지 찾으러. 어? 반지? 아, 뭐하러.
내가 출근할 때 낀다고 했잖아. 하도 깜빡거려서 내가 대신 챙겨주려고 그랬지. 그런데 차에 반지 없더라. 어떻게 된 거야? 차에 반지 있다며. 그게 의자 밑에 있어. 운전할 때 떨어졌는데 줍기 귀찮아서 그냥 뒀거든. 그래? 이상하네. 혹시 몰라서 의자 밑이랑 시트 사이사이 다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 아, 그래? 이상하다. 의자 밑에 있을 텐데. 아, 맞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내가 주워서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놨다. 생각해보니까 주워서 주머니에 놓고 있다가 못 꺼내면서 책상 위에 같이 올려놓은 것 같아. 어제는 확실히 차에 있다더니 지금은 사무실 책상 위에 있다고? 그렇다니까. 내가 진짜 정신이 없긴 없나 보다. 이런 걸 다 깜빡하네. 내가 오늘은 꼭 반지 끼고 올게. 결혼 반지 여기저기 두고 다니는 거 싫어했는데 자꾸 그래서 미안해. 나 잘 때 찾으러 간 거 보니까 기분 나빴구나. 자꾸 놓고 다녀서. 손에 못 끼고 있으면 불편해서 일이 잘 안 되어서 빼고 있다 보니까 다시 끼는 걸 깜빡하는 거 있지? 일부러 뺀 건 아니고?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일부러 빼다니. 내가 뭐하러 반지를 일부러 빼. 그럴 이유가 없잖아. 정말 없어? 난 있는 것 같은데. 됐고 회사 같이 가자. 사무실 책상 위에 반지가 있는지 없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반지 때문에 출근을 안 하겠다고? 설마 지금 다 못 믿는 거야? 진짜. 사무실 책상에 있다니까. 사람이 바쁘면 깜빡할 수도 있지 왜 그래? 난 지금 출근이 중요하지 않아. 반지가 정말 거기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같이 가. 내 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진짜 아침부터 왜 이러는 거야? 반지 두고 온 게 한두 번도 아닌데 왜 이리 정말. 나 잘 때 몰래 차에 다녀오질 않나. 출근도 안 하고 반지 있나 확인하러 간다질 않나. 자기 혹시나 의심해? 아니? 의심이 아니라 당신이 어디까지 거짓말 하나 보려는 거야. 뭐? 남편은 억울한 표정으로 본인을 의심하냐며 펄쩍 뛰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남편에게 건넸어요. 그러자 남편은 당황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왜 거기서 나와? 어제 미나 집에 다녀왔어. 그런데 거기에 그 반지가 있더라? 설명해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당신 반지가 왜 내 친구 집에 있어? 그게 글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비나 씨가 가져갔나? 어떻게 잘못 딸려간 것 같은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진짜야. 어떻게 하다가 잘못 딸려갔겠지.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되잖아. 반지에 발이라도 달렸나 봐. 차에 있다가 사무실 책상 위에 있다가 이제는 친구 집에? 뭐 이렇게 성의가 없니? 그깟 거짓말로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바람? 나 다 알고 있어. 네가 내 친구의 남자친구라는 거. 늘 궁금했거든.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남자친구가 많이 바빠서 보여줄 시간이 없다고 했어. 그래서 한 번도 못 봤는데 이제 알겠더라고. 두 집 살림하느라 바빴다는 거. 자기야. 자기라는 말 집어치워. 그동안 즐거웠니?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두고 둘이서 즐거웠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쩐지 미나가 널 보는 눈빛이 이상하다 싶었어. 괜히 거스른 게 아니야. 여자의 촉이란 게 신기하리만큼 정확하거든. 내가 의심하니까 전곡을 찔렸는지 더 펄쩍 뛰었던 거야. 넌 교묘하게 편들어주면서 감싸줬고. 난 너희 둘을 두고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했는데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 대체 둘이 언제부터 만났니? 언제부터 나 몰래 그딴 짓거리 하면서 다녔고? 엄청난 배신감에 참지 못하고 분노했습니다. 울고불고 난리치며 물건이란 물건을 다 집어던졌어요. 남편은 묵묵히 온몸으로 다 맞아주다가
이내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 설명해 주더군요. 본인은 정말 바람 피울 생각이 없었는데 친구가 하도 적극적으로 구는 바람에 잠시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친구를 의심했을 때 남편한테 따로 연락해서 힘들다고 했다는군요. 남편은 친구를 위로해 준답시고 저 몰래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랬나 봐요. 친구는 그런 남편한테 의지하는 척하면서 꼬리를 쳤고요. 그러다 술김에 실수를 저질렀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친구의 유혹에 빠져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왔대요. 그걸 변명이라고 하냐며 남편의 뺨을 한 대 쳤습니다. 그리고 너 같은 놈이랑은 당장 이혼할 거라면서 짐을 다 집어던졌고 남편을 쫓아냈어요. 다음 날 바로 변호사 통해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고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친구 집에 찾아가 친구 얼굴에 솥장을 집어던지며 살림살이를 다 부수기까지 했죠. 그러자 친구가 그러더군요. 저한테는 미안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면서 본인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개소리를 짓거렸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들끼리 어디 한번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보라고 했어요. 친구와 아내 등의 칼 꽂고 배신한 것들이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겠다고요. 반드시 지은 죄만큼 벌 받을 거라고 말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불륜 증거를 갖고 있었기에 이혼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상간녀 소송으로 돈도 받아냈고 위자료로 집과 남편이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빼앗았습니다. 이혼 후 남편은 친구 집에서 지내는 듯 했어요. 저는 집에 홀로 남아 남편의 흔적을 다 지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아는 채 힘든 시간을 보냈고 친정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알렸죠. 부모님도 저처럼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눈물을 보이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 제게 건네주셨어요. 그건 바로 땅 문서였습니다. 엄마가 가지고 있던 땅인데 재개발한다더구나. 그래서 값이 몇 배는 뛰었어. 차차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 그냥 지금 줄게. 이 돈으로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봐.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할 것 없어. 아무렇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아. 그래야 그것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지. 김서방, 너한테 있는 돈 없는 돈 다 빼앗겼는데 앞으로 어쩌겠어. 사랑이 뭐 밥 먹여주니? 돈이 있어야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야. 네 앞으로 20억짜리 땅 생겼다는 말 들으면 얼마나 배 아파하겠니? 분명히 후회할 거다. 내가 장담하는데 그것들 얼마 못 가. 이혼하면서 남편의 주머니를 다 거덜냈지만 공허한 마음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걸 엄마도 잘 아셨고요. 그래서 제게 미리 재산을 넘겨주셨어요. 이 돈으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라고요. 그래야 그것들이 후회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몰래 시모에게 이 사실을 흘렸어요. 사실 남편은 시모한테 혼날 게 두려워서 이혼한 걸 숨겼거든요. 물론 바람 피운 것도 쉬쉬했고요. 이미 다 끝난 사이지만 그것들 눈에 피눈물 나는 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모한테 20억짜리 땅을 물려받았다고 했더니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우리 집에 찾아와서 신우 신혼집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사부인한테 그런 땅이 있었니? 안 그래도 값이 좀 있었는데 재개발로 값이 더 뛰었다고? 네,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머어머, 이게 웬일이야. 안 그래도 우리 딸 신혼집 문제로 골치 아팠는데 다행이다. 하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럼 저기 그 땅 당장 팔아서 네 신우 신혼집 좀 사줘라. 그 땅이 20억이니까 한 5억이면 되겠네. 요즘 아파트값 다 그 정도 하는 거 알지? 신우인데 5억 정도는 얼마든지 떼어줄 수 있잖아. 원래 그 20억에서 반은 우리 아들 몫이잖아. 5억은 차차 아들한테 주든가 해. 후보니까 네가 알아서 하고 나머지 5억으로 네 신우 신혼집 마련해라.
일단 큰 판불부터 꺼야지. 네 신우 결혼은 시켜야 할 거 아니야. 너 설마 너 혼자 20억 다 먹을 생각은 아니지? 부부가 된 이후부터는 네 돈 내 돈 이런 거 없어. 친정에서 받은 재산이라고 다 네 게 아니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돈 앞에서 아무렇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제 예상대로 시모는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신우 신혼집으로 5억을 달라고 할 줄은 몰랐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고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시모한테 미리 신우집을 봐두라고 했죠. 시모랑 신우는 신났는지 잔뜩 들떠서는 이곳저곳 집을 보러 다녔고 마음에 쏙 드는 집이 있다고 계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 신우와 함께 계약하러 그 집에 갔어요. 물론 계약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계약하는 척하면서 그곳에서 모든 걸 터뜨릴 계획이었어요. 어떻게 이 집으로 하시겠어요? 아버님하고 신우부는 이 집이 좋다고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계약하시려거든 오늘 하시는 게 좋아요. 좋은 조건으로 나온 집이라 금방 빠지거든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오늘 계약하려고 온 겁니다. 그렇지, 세아가? 그럼요. 들으셨죠? 그렇구나. 잘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집 찾기 힘들잖아요. 그럼 계약하러 가실까요? 집주인분께 연락드리면 금방 오실 거예요. 잠시만요. 그런데 그 전에 어머니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저는 미리 준비해간 봉투를 시모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와 남편의 불륜 증거 사진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시모는 이게 뭔가 싶은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서 확인했고 이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게 뭐야? 뭐긴요. 어머님 아들 사생활이죠. 그 사진 속 여자는 제 오랜 친구예요. 어머님 아들이 글쎄 제 친한 친구랑 바람을 피웠네요. 그래서 저한테 이혼당했고요. 뭐라고?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혼해? 남편이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본인이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거 알면 어머님 충격받아서 쓰러진다고. 그러니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길래 알았다고 했어요. 말 안 하면 미자료에 돈 더 보태준다고 했거든요. 저 이제 돈 많아요. 땅 팔아서 20억 생겼고 상간녀 소송에 어머님 아들 돈 다 빼앗았더니 돈이 남아도네요. 그래서 돈 자랑하려고 신우 신혼집 사줄까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안 되겠어요. 아무리 돈 많아도 이혼했는데 신우한테 돈 쓰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럴 바에 차라리 기부를 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제 말에 신우는 뒷목을 잡으며 쓰러졌고 분위기는 한순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너 빨리 네 오빠한테 전화해. 당장 이리로 오라고. 신우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한테 전화했고 잠시 후 얼굴이 창백해진 남편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표정의 시모 눈치를 살폈어요. 시모는 정말 바람 피운 게 맞냐며 물었고 남편은 대답 대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남편을 무지막지하게 때렸어요. 이 미친놈아! 할 짓이 없어서 바람을 피워? 그것도 세하게 친한 친구랑 이 정신 나간 놈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해? 세하기 사부인한테 20억짜리 땅 물려받았어! 가만히만 있었으면 그 20억 중에 반은 네 것인데 뭐하러 쓸데없는 짓거리를 해서 돈이고 뭐고 다 뺏겨! 20억? 그래, 이 썩을 놈아! 너 때문에 동생 결혼 물 건너가게 생겼는데 어쩔 거야? 예비시댁에서 얘더러 신혼집을 해오라더라. 본인 아들 너무 잘나서 혼수로 그 정도는 받아야 되겠대. 그래서 이걸 어쩌나 싶던 차에 새아기가 20억짜리 땅을 물려받았다. 그래서 잘됐다 싶었지. 너만 아니었으면 오늘 이 집 계약하고도 남았어, 이놈아! 여자에 미쳐서 돈이고 뭐고 다 빼앗기고 거짓걸로 쫓겨나니까 좋냐? 그렇게 제어가 안 되디? 바람을 피웠으면 들키지나 말든가.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가만히만 있었으면 20억이 다 네 것인데 그 기집애가 뭐라고 바람을 피우냔 말이야. 자기, 엄마 말이 사실이야? 정말 장모님한테 20억짜리 땅 물려받았어? 말 똑바로 해. 어디다 대고 자기래? 감히 그 더러운 입에 장모님이란 단어를 올려? 미쳤니? 난 더 이상 네 자기 아니고 우리 엄마도 네 장모님 아니야. 그리고 내가 20억짜리 땅을 물려받았던 아니던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라고 물어봐? 아, 너는 돈이고 뭐고 다 빼앗겨서 거지인데 내 앞으로 20억이 뚝 떨어졌다고 하니까 배 아파서 물어보는 거니? 그렇다면 얼마든지 말해줄게. 엄마 앞으로 땅이 하나 있었는데 재개발한다고 값이 꽤 뛰었어. 너 같은 놈 때문에 마음고생하지 말고 이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라고 주시더라? 어때? 배 많이 아프지? 걔랑 바람만 안 피웠으면 거지 될 일도 없고 20억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아이씨, 장모님은 그런 게 있었으면 진작 물려줄 것이지. 그렇게 큰 돈을 물려받고 10원 한 장 남김없이 다 빼앗아 간 거야? 너랑 이혼하고 물려받은 거야. 쓰레기 걸러내고 행복하게 살라는 하늘의 뜻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찌질하게 내 탓하지 마. 난 내가 받아야 할 몫을 받았을 뿐이야. 그러게 누가 바람 피우래? 그럼 부탁 한 번만 하자. 돈 좀 빌려줘. 바람 피운 내 잘못이지 동생은 죄가 없잖아. 딱 5억만 빌려줘. 그럼 내가 다달이 갚을게. 시간은 걸리겠지만 꼭 다 갚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너한테 돈 다 주고 집 대출금까지 갖고 있어서 어디 돈 나올 데도 없어. 너 돈도 많은데 이 정도는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잖아. 그럼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지. 하지만 너 같은 쓰레기는 제외야. 난 사람하고 거래하지 쓰레기랑은 거래 안 해. 내가 경고했잖아. 지은 죄만큼 반드시 벌 받을 거라고. 앞으로 돈에 허덕이면서 한번 살아봐. 바람 피운 대가가 얼마나 뼈저리게 고통스러운지 느껴보라고. 넌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겠지만 난 너 같은 쓰레기와 비교도 안 되는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고 행복하게 살 거야.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앞으로 똑똑히 지켜보라고. 네 눈에서 피눈물 날 만큼 행복하게 살 거니까 어디 두고 봐. 저는 허망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을 지나쳐서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 시모가 남편한테 고래고래 소리치며 욕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뒤로 저는 남편과 친구 회사에 불륜 증거 사진을 뿌리며 두 사람의 추악한 짓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아내 친구와 바람난 천하의 쓰레기, 친구는 친한 친구 남편을 빼앗은 천하의 못된 불륜녀. 회사 사람들은 두 사람의 더러운 두 얼굴을 알고 경악했고 수군거리기 바빴습니다. 하도 손가락질 받으니까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는지 회사를 그만뒀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저는 또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불륜녀 불륜남 꼬리표가 따라다닐 거라고 했죠. 돈 많으니까 마음먹고 괴롭히는 게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지금도 큰 대가를 치르는 중이에요. 사랑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엄마의 말이 맞았습니다.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둘의 사이는 멀어져만 갔어요. 아마 서로를 탓하며 죽어라 싸웠을 겁니다. 저는 그런 둘에게 원하는 만큼 벌을 줬고 속이 다 후련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보란듯이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그 인간들이 평생 후회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